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풀이입니다. 문 2. 미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1. 갑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자, 특수강간 미수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특수강간 미수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자, 특수강간의 치상이란 뜻이죠. 앞에 부분은 특수강간 미수 부분을 얘기한 거고, 뒷부분은 특수강간의 치상, 특수강간 치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성법법상 이제 특수강간 치상의 기수가 성립한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이 결과적 가중범위죠. 강간 치상은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전체 결과적 가중범위에 기수가 성립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강간은 미수더라도 치상이 발생하면 전체 강간 치상의 기수가 됩니다. 강간 미수지만 치상이 발생하면 강간 치상의 기수입니다. 강간은 미수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치상의 기수이기 때문에 강간 치상의 기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상의 결과 발생한 이상 강간 치상의 미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강간이 기수든 아니든. 강간의 기수 미수는 뭘로 구별하죠? 이제 삽입 여부를 기준합니다. 강간의 기수는 이제 삽입했으면 강간이 기수고, 강간 미수는 삽입을 못했으면 강간이 미수인데, 그 강간이 기수든 미수든, 즉 삽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치상의 결과 발생한 이상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강간 치상에. 자, 다음 문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자, 소송비용의 확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취하하시죠? 라고 해서 소를 취하했어요. 이런 경우에 갑에게는 소송사기죄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자, 불능미수와 불능범 개념은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됩니다.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면, 그러니까 불능미수도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고요, 불능범도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 위험성의 여부입니다.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불능미수고요,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불능범입니다. 불능범은 언제나 무죄고요, 불능미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불능미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예요. 그건 아시죠? 그 살인미수가 왜 유죄입니까? 살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죄인 거예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미수라면 다 무죄입니다. 어쨌거나 불능미수는 미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불능범은 언제나 무죄입니다. 불능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소송비용 확정 절차 제도라는 게 언급이 나는데,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소송비용 확정 절차라는 건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뭐 예를 들면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주문 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판결이 나와요. 뭘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이라고 이제 동된 주문이 붙는데, 자, 여기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원고가 전부 패소,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이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원고가 예를 들면 4분의 3을 이겼다. 그러면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가 뭐 4분의 1만큼 이겼다. 4분의 1만큼 승소했으면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사소송 판결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만 주문에 들어가고, 소송비용은 몇 원이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소송비용은 얼마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이런 것만 정해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민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 쪽에서 이제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소송비용이 몇 원인지 확정해 주세요라는 이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돼요. 물론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 이제 처음부터 판결을 낼 때부터 소송비용은 얼마입니다라고 판결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법원에서 모든 판결을 낼 때마다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판단하려고 판결 나는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심리가
정작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이기냐 지냐 얼마큼 이기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제 주와 동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심리를 하느라고 이제 판결 내는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엉뚱한 판결 날 수 있고요. 정작 당사자 사이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소송 비용을 나중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송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냥 그 소송 비용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을 낼 때부터 소송 비용이 계산해서 소송 비용 얼마나 이렇게 확정해 주는 게 이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가 아니고요. 그 민사 신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사건 번호도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가단 2023 가단 1, 2, 3, 4, 5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합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붙는데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은 카확이라는 그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 사안은 갑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생각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일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이 소송비용을 받는 것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사 판결로 소송비용 그 민사 판결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런 게 판결 주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근거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즉 카확 사건 신청을 하는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소송비용 달라는 소송 제기하면 청구한 쪽에서 무조건 패소합니다. 필패.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편취할 수 있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불능미수와 불능범 중에서는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능범에 해당돼서 무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위험성 판단은 위험성이 있느냐, 위험성의 판단은 즉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위험성의 판단은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법을 잘 아는 일반인 또는 과학을 잘 아는 일반인, 잘 아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두고 잘 아는 일반인이 관점에서 그 사실관계에 비추었을 때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로만 받아낼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달라고 하면 필패라는 것을 법을 잘 아는 일반인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인이 보기에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자체가 없다. 따라서 불능미수와 불능범 중에서는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능범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고요. 그래서 요거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됐기 때문에 틀립니다.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라서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에 해당됩니다. 정답 2번. 실전에서는 이제 2번까지 풀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설명이니까 이제 그 3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서 건물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그 치솟는 거 보고 겁이 나서 껐다. 그러면 이제 중지미수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장애미수냐 중지미수냐의 구조이죠. 자의성이 있으면 중지미수고요. 자의성이 없으면 장애미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겁이 나서 불을 끈 건 자의성이 없기 때문에 장애미수로 본 사례예요. 그래서 3번은 장애미수에 해당되니까 중지미수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는 질문. 다음으로 동그라미 4. 갑이 A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나무들, 식재라는 건 이제 심어서 관리하던 나무들. 어디 심어요? 부동산에 땅에 심겠죠? 땅에 심어서 관리하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한테 매도해서 횡령하는 느낌 나오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적발돼서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않고 무효로 그쳤다. 자, 그럼 횡령 기수냐 미수냐 아니면 미수조차 아니냐 이게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즉 횡령 미수죄가 성립해요. 이 나무들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이 나무는 부동산이에요. 나무를 베어서 반출해서 독립된 그 정착물이 아닌 독립된 물건으로 해야지 독립된 동산이 되고요. 그렇게 반출되지 않고 나무가 이제 식재된 상태, 심어 있는 상태, 식재가 이제 그 심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식재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랑 일체가 돼서 하나의 부동산을 이루어요. 토지와의 하나의 부동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위탁받은 나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남한테 팔아버리더라도 아직 계약금만 받고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나무가 부동산에 붙어있잖아요. 아직 반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나무가 부동산에 붙어있는 이상 횡령의 기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횡령의 기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횡령죄에 착수한 걸로는 인정이 되거든요. 이거 매매 계약 왜 체결했어? 이거 내 것처럼 남의 걸 내 것처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결 시에 그 착수는 했고 아직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이 사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횡령 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 착수는 있고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횡령 미수에 해당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동그라미 5번. 자, 갑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장군장식 뜯고 침입해서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담고 있던 중
들어온 소리 듣고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대로 둔 채 나오다가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했다면 자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자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절도에 착수한 사람이죠. 절도에 착수한 사람. 그쵸? 담고 있었잖아요. 바구니 3개에 양주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에 착수는 했어. 착수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중강도가 돼요. 그쵸? 그거 잘 아시죠? 찾아볼까요? 형법 형 네, 손이 지금 펜을 들고 있어서 자 여기서 찾아보자. 333조가 강도죄고요. 중강도죄는 이제 그 뒤에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협박할 때 이제 그 물건 훔치려다가 걸려서 때린 거 이게 이제 중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도하려다가 절도를 착수한 상태에서 이제 체포 명탈 목적으로 폭행했으면 중강도에 해당돼요. 중강도에 해당되는데 중강도의 기수냐 미수냐 이게 문제죠. 중강도의 기수냐 미수냐 이거는 절도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이거 잘 아시는 전화 판례입니다. 요거 알고 있다고 다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 중에서 중강도의 기수 미수를 절도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험생은 제가 보기에는 0명입니다. 0명.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험 보시고 막 내가 아는 판례 나다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막 그 보통 이제 내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잘 못 봤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중강도의 기미수는 절도의 기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양주를 들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절도의 미수잖아요. 그러니까 중강도의 미수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틀린 게 2번이죠.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1번 지문 동그라미 1번 기본 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기수라는 서술로 옳습니다. 동그라미 2는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기준인 위험성 판단에 관한 문제고요.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편취하려는 것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능범인데 이제 불능미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기준인 자의성 판단에 관한 문제고요. 불 보고 겁이 나서 끈 거 이거는 자의성이 없기 때문에 장애미수라는 서술로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이 서술은 옳습니다.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는 이제 나무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횡령 기수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계약 체결로서 착수는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 미수라는 서술이고 옳습니다. 동그라미 5는 중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 기준에 관한 문제로 양주 절도가 미수이므로 중강도 미수라는 서술로 옳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민사법 2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